탈모 가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이번 시간에는 건성 두피와 민감성 두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건성 두피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80%가 지성 두피이기 때문에 건성 두피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런 건성 두피가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거의 과하게 염색을 하거나 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두피가 많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건성 두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마른 각질처럼 보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라이하고 나고 되게 간지러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드라이하고 간지러운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각질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건조해지면서 간지럼증이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가을철에 그 주변이 많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두피를 많이 긁는 분들, 샴푸하고 나서 두피를 많이 긁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성 두피에 대해서 정확한 특징을 좀 알아보자고 하면, 표면에 지성 두피에 비해서 기름기가 없죠. 유분이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연 보습 인자층, 그러니까 유수분막 자체까지도 손상이 입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펌이나 염색 같은 강한 자극이 있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는 이 표면이 많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균의 침입이 너무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기름이 나오면 좋은 거는 약산성막, 그러니까는 균이 서식하게 좋지 않은 환경, 그래서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외부의 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건조한 두피가 되는 경우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염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두피 관리를 하던가, 두피 관리를 할 때 보습 위주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흔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피 토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피에다 뿌리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걸 수시로 잘 뿌려주신다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간지러운 현상이라든지 건조해서 생기는 염증들을 최소한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나친 드라이,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 드라이 있죠? 이런 거 좀 피하셔야 하는데, 저는 드라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드라이로 빨리 머리 말리고 출근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을이나 겨울 추운데 머리 적셔서 나간다면 감기 걸리기도 쉽고요. 따라서 두피를 건조시키고 나서 꼭 두피 토닉을 뿌려주시면 그렇게 건조해서 나타나는 간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니까, 꼭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두피 토닉 같은 거 하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성 두피의 표면을 보면은 꼭 물이 지나간 자리, 이 화상의 표면에 물이 있냐 없냐 이런 식처럼 이 흘러간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그리고 각질이 이렇게 머리카락 뿌리 쪽 주변으로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어깨에 잔비등처럼 얇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은 사례고요. 두 번째로, 흔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민감성 두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용실에 가고 커트를 하다 보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두피가 많이 붉으세요. 두피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두피에 염증이 많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정말 확대를 해봐도 두피가 이렇게 붉은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붉은 반점,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많이 띠는 경향이 있고, 혹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환홍, 그러니까는 얼굴로 표현하자면 여드름이죠. 여드름 같은 것이 두피에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두피 같은 경우는 혈관 자체, 모세혈관이 표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피층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확진이 되고 피부 자체가 빨갛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목이 많이 뭉쳤을 경우도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성 두피가 나타나는 경우는 펌 염색 때도 당연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펌이나 염색하기 전에 이미 두피가 이렇게 민감하고 염증이 많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펌제나 염색제 자체에는 과산화수소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피를 오히려 더 자극을 해서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뭐 펌이나 염색하실 때는 잠시 그 두피가 안정화될 때까지 참으셨다가 다시 뭐 염색과 뭐 펌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감성 두피, 이러한 두피들, 붉은 두피를 그 스케일링 하고 나서 찍은 사진도 보시면 두피가 많이 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혈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층 자체, 표피층과 진피층에 있는 혈관층 자체가 이미 예민해져 있고 피부 자체가 이미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붉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피 마사지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민감성 두피 중에 염증이 있어서, 이거는 뭐 염증인데 염증이 터졌을 경우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염증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많이 긁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상처를 긁고 나면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상처가 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감성 두피에서 이렇게 그 상처를 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손톱 끝에 있는 그 뭐랄까 그 균들이 오히려 여기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처를 뭐 손톱을 박박 긁는 것보다는 간지럽고 힘들 뭐 염증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는 면봉을 이용해서 짠다든가, 아니면 뭐 가장 좋은 건 면봉으로 짜는 게 가장 좋고요. 자연방치해서 터질 수 있게, 그리고 또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화농이 제거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처가 아물 때도 머리가 되게 간지럽습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을 때 되게 많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딱지를 다시 한번 손톱으로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되게 간지러운데, 이렇게 재생이 피부가 재생할 때는 또 많이 간지럼증인데, 그때는 손으로 꾹 눌러서 그 간지러운 부분을 꾹 눌러서 그 압으로 피부층 안까지 압을 가해서 그 간지럼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손톱으로 긁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감성 두피에 이렇게 화농이 터져서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드름이, 아까 화농이 있죠? 여드름이 좀 심해지는 경우, 이렇게 더 누렇게, 여기서 더 심해지면 블랙헤드, 우리 코에 블랙헤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민감성 두피와 건성 두피가 이렇게 정상적인 두피의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두피의 기능이 원활해져서 모발의 수명이라든지 모발의 탈락이라든지 두피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낭해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신경섬이라든지 잇모근이라든지 모세혈관들이 각각의 위치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건강하게 수행해 줬을 때, 이 피부층, 곧 두피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피층의 표피층과 진피층의 피부 구조층이 안정화돼서 건강한 두피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두피를 회복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탈모는 얇아지는 것이다. 얇아진 걸 다시 굵게 되돌리는 부분들이 가능하실 것이고, 두피 스케일링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민감성 두피인 경우는 심한 경우 일주일에 2번씩 2회씩도 관리를 받아서 두피의 기능을 정상 맞추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생겼을 때는 계속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건성 두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관리 받으면 한 2~3개월만 관리 받으셔도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성 두피나 지성 두피, 민감성 두피, 그리고 전 시간에 말했던 탈모성 두피들을 두피의 기능만 회복된다면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탈모는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영양장애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준다면 모발도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